여러분들께서도 올라간 종목들을 한 번씩 보셨을 때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고 능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녹화해볼 겁니다. 셀트리온 이거 떨어졌을 때의 공략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걸 보고 따라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20만원을 재돌파한 이런 의미 있는 움직임에서 수익을 좀 챙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셀트리온의 흐름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 이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아직도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셀트리온이라도 못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근거들을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주주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듣고 이 기업의 비전을 보시고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겠고,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신 이후에 이 매수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만 끝나고 마무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뭐가 있어야지 좀 집중해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이 셀트리온의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까지 최대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공략법을 모두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을 난 여기서 비중 추가도 안 할 겁니다, 혹은 난 매수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셔도 이 정도 공략법은 알고 계신다면 이 셀트리온과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 어떠한 종목을 건드리던 간에 대부분은 수익을 보시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이 떨어졌다가 매집하고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모호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큰 폭의 박스 횡보를 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근거로 셀트리온을 먹게 될지 이런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장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남는 시간 동안 우리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시간 동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오늘 중요한 거, 공략법 그리고 종목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본론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 자, 미래는 바이오시밀러이다, 선두주자 확정진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왜 제약과 바이오, 제약바이오를 왜 하나로 뭉쳐서 부를까요? 제약은 제약이고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왜 두 개를 합쳐서 묶어둔 것일까? 가장 큰 틀에서는요, 이 제약은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약품을 무언가의 조합으로 인해 만들어내고 그 효능을 입증을 해내는 기업을 제약기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틀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트렌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신약 개발 기업까지 합치면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쳐보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업이 아주 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시밀러. 여기서의 이제 시밀러는 효능과 성능이 100% 동일한 약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신약 개발 기업이 진짜 피똥을 싸면서 어렵게 약을 한 개 만들어 놨는데 그 약이 정말 잘 팔린단 말이죠.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저거 팔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서 똑같은 약품을 조합해서 그 약을 같은 이름으로 출시를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특허나 뭐든 많이 걸리겠죠. 문제가 정말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에서는 한 가지 용인되게 있어요.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것은 보통 한 기업에게도 10년에서 30년까지도 걸릴 만한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기업이 신약 하나를 잘 개발해두면 그 약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보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기업을 하는 겁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약품이 한번 등재가 되면 어떤 효능과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알려주거든요. 그걸 보고 그러한 효능과 효과를 100% 동일하게 낼 수 있는 다른 약품 조합을 이용한 약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약 개발이 되고 이 신약 개발의 시장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1년에 100조 원씩 팔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서 이거랑 똑같은 성능의 바이오 시밀러 약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품을 갖다가 승인을 다 받고 시장에 던져놨더니 이 약품이 이제 반반이 되게 되니 어떤 곳에서는 이거 쓰고 어떤 곳에서는 이거 쓰게 되는 이 독점에서 과점 시장으로 나뉘게 되겠죠. 이론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5대 5로 이 100조 원의 수입이었던 신약 개발 기업은 50조 원으로 매출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아무것도 없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은 50조 원이라는 수익을 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 공짜죠. 거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바이오 시밀러도 대신에 그만큼의 기술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이 비슷한 약품의 이제 효능과 효과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효능과 효과를 배합하고 조합해서 같은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정도의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 셀트리온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바로 CDMO라는 거예요. CDMO. CDMO는 뭐냐? 내가 공장이나 이런 인력 같은 거, 시설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쩐이 좀 있습니다. 돈이 좀 있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좀 속된 말로 빡세요. 아주 빡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품을 만들어서 돈은 좀 벌고 싶은데 근데 나는 지금 시설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다? 시설은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을 만들 만한 레시피가 없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눈을 켜고 찾는 거예요. 능력은 있고 약은 잘 만들지만 시설 없는 제약바이오가 어디 있을까? 근데 하필 그때 요 A라는 기업이 있는 거죠. 요 A라는 기업이 A라는 약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효능과 효과가 대박이에요. 한 15년을 투자해가지고 약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시장의 인기가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 사고 싶어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라는 약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니까 수요량이 그만큼 몰리게 되니까 A라는 기업은 그만큼 A라는 약품을 찍어내서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 공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약품에 대한 레시피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를 공급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A라는 기업에게 이 CDMO 기업이 접근을 합니다. 그 약품을 우리가 양산해 줄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A라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레시피를 이 기업에 넘겨주면서 이대로 양산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몇 %를 떼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CDMO 기업이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도 필요가 없어. 양산 능력만 있으면 돼. 좀 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이 기업이 커지는 것도 더 쉬울 것이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에 이 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어요. 같은 효능 효과를 보이지만 다른 약품을 만들어낸 건 결국 누구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반면에 CDMO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레시피를 갖고 있던 종주 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CD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라봐야 물론 꽁으로 받아오는 그런 매출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바이오 시밀러 기업과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통해서 이 기업이 입지를 완벽하게 자리 잡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하나의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FDA에서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FDA 승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100조 원 규모의 제약바이오 시장 중 약 절반 이상인 550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해당 약품의 점유율, 전 세계 점유율에 적으면 50%, 많으면 80%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A라는 약품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30조 원이다 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B라는 약품을 만들어서 똑같이 진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론상 5대 5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갑자기 15조 원의 매출이 생기고요. 원래 있던 기업은 15조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지역과 이제 계약을 맺고 어떤 병원, 어떤
약국 그리고 어떤 약품의 가격을 좀 더 싸게 할 것인가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고 조금 더 개선해서 환자의 삶의 질까지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 이번에 FDA 임상 3상 승인 이슈는요. 이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하면서요. 셀트리온이 원래는 대단했지만 지금 더 대단하다고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순간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있는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키트루다 시밀러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3상을 승인받았고 32조 원 규모의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내려보면은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맙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 항암 관련한 약품 뒤에 주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총 60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오리지널 의약품 키트루다와 CTP51 간의 유효성,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12일날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러한 암 분야에 사용하던 의약품 항암제가 키트루다라는 약품인데 이것과 100% 동일한 바이오 시밀러를 셀트리온에서 만들었고 그 이름이 CTP51이다. 자, 그래서 이번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임상 3상에서 이 CTP51과 기존의 키트루다가 완전히 똑같은 성분을 갖고 똑같은 효능을 갖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규모가 32조 원 가량 되는 이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에 완전 찔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상 5대 5다. 셀트리온의 매출이 약 15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려보게 되면 키트루다는 비소세포 폐암, 위암, 두경부암 등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만 32조 5,14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1위 의약품 자리를 차지했고 이 분야의 셀트리온이 치고 들어가게 되면서 글로벌 1위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자, 이만큼 많은 내용들이 이 셀트리온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무거운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그 32조 시장에서 제가 이 암 분야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분야에서 효능이 아주 뛰어난 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특정 암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항암제는요. 다른 암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이 세포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 세포의 변형을 잘 잡아내는 약품일수록 이렇게 좀 범용성이 넓어지겠죠. 가장 이제 범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HLB의 뭐다? 리보세라닙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왔었고요. 좀 여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전 세계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몰아삼키겠다. 항암제 분야를 내가 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셀트리온의 이 주가, 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로 들어온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를 양산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근데 셀트리온 지금 뭐 짓고 있습니까? 3공장 짓고 있죠. 3공장이 뭡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세포 배양 설비를 셀트리온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분들,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아직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재료를 보고 셀트리온을 바라보신다면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한눈에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좀 구체적이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정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략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략법,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공개를 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이 공략법을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략법을 베껴가지고 쓰더라고요. 영상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략법을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주분들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니 이분들께서는 이 공략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애초에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부터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신다면 공략법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제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자를 남기신 분들께는 100% 약속드렸죠. 전부 다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여나라도 하고 계시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부담조차 느끼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공략법을 확인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들, 추가적인 이슈들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 채팅방이 여러분들께는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그래 참 괜찮다, 내가 평소에 찾던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라 설명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8월달 대박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처럼, 주식시장처럼 매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확실한 종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확신으로 만들어준 2분기 매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자, 국가별, 제품별 수익성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5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0% 이상씩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명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트럼프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관련 테마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해리스 테마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 이상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0일 날, 다음 달이죠. 9월 10일 날 뭐가 있다? 9월 10일 날 ABC 방송을 통한 TV 토론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모아놔야지.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대박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은 이미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고 중동의 확전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가 초강경파인 신와르를 이제 새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각국에서는 자국민들 철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흑스택 경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 고조 혹은 전면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만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초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재건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잡고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이랑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익만큼 못 먹고 나올 가능성, 오히려 수급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프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에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좀 멈춰 있고 20만 원대를 다시 복구한 이런 모습을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슈는 애매하지 않다. 분명한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저의 지론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올라간 종목들을 한 번씩 보셨을 때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고 능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셀트리온을 보여드려봤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채팅방 입장하셔서 공략법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